지난 주말부터 LA 북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천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진압 작업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미전역 7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당국은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보석상에 20명의 떼강도들이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살인미수로 수감돼 있던 남성이 탈옥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늦게 잠을 잘수록 각종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주민 수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15,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탄 가운데 열풍까지 더해져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탔습니다. 엄청난 열기를 반영하듯 화염이 긁고 지나간 곳은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LA 북서쪽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은 규모였던 산불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인근 주민과 관광객 1,200여 명에겐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We saw the smoke coming up, but it wasn't that bad yet. 5% chance it might not be fine. And then eventually the sheriff was just like, you guys gotta go. And so.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수천여 개에 달하는 15,0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불타고 건물 2채가 파손된 가운데 현장엔 수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돼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길을 더 부추기면서 진화율이 8%에 그칠 정도로 더딘 상황입니다.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We're going to have gusts as high as 60 miles per hour, but that would not be a constant.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강력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ou can smell it really bad, like it's right down the street, and it's been kind of hard to breathe.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북부 소노마 카운티 지역에도 산불이 발생해 1,20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탄 가운데 현재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오늘까지 주 저녁에 최소 11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밸리에서 LA 인근 남쪽 엔텔로 밸리까지 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지역엔 적색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주 미 전역 수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례적인 여름철 더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미시건주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주 등 중서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17개 주의 주민 7,200만 명에게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보스턴,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인디애나폴리스 등에는 최고 단계의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피츠버그의 경우 6월이 도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북동부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0도 더 높을 것이라며 금요일까지는 평년보다 2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ath of extreme heat, bringing along potential health risks in the forthcoming days. Extreme heat is the most dangerous weather phenomenon we have in New York City. We lose over 350 New Yorkers a year on average to heat. 기상청은 오늘 2억 6천만 명의 주민들이 화씨 90도 이상의 더위를 느낄 수 있고 900만여 명이 화씨 100도 이상의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이번 더위는 최대 5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은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낮에 수십 명의 떼강도가 한 보석상에 들이닥쳐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써니벨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27분쯤
한 쇼핑센터에 위치한 P&G 주어러스 매장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떼강도들이 침입했습니다. 20여 명의 용의자들은 2분 30초도 안 되는 사이 많이 연습한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고 망치와 도구를 사용해 보석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준비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순식간에 도주했고 경찰은 추격 끝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난당한 보석 일부는 회수됐지만 전체 도난 피해액은 조사 중이며 남은 용의자들도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uddenly I heard a loud bang on our door. They started just smashing all the countertops and all the displays and started grabbing the things. And within a matter of 2.5 minutes, they were out. 한편 체포된 용의자들은 무장강도, 절도, 기물 파손 등 여러 혐의가 적용돼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살인 미수로 수감돼 있던 남성이 탈옥해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9살 대숀 스탬프가 실외 활동 중 구치소 밖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탬프는 지난해 살인 미수, 공공기물 파손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5피트 8인치의 키에 170파운드 몸무게의 흑인 남성이며 목과 머리에 문신이 있다면서 관련 인물을 발견했을 경우 접근을 피하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모인 미시건주 로체스터 힐즈의 한 워터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국은 42살의 남자가 물놀이장 앞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30발을 난사했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한 9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범행 장소 인근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를 발견했으며 범죄 경력은 없지만 정신병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lot of blood. A lot of blood. I know these people. This is my neighborhood. These are friends. These are family members. This is horrible. 경찰은 현재 총을 맞은 8살 아이 1명과 부모는 위독한 상태지만 나머지 7명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번호판이 예정보다 빠른 내년부터 변경될 전망입니다. DMV는 지난 45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된 영문과 숫자 조합이 예상보다 2년가량 더 빠르게 소진되면서 내년 말부터는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숫자 1개로 시작하는 기존 번호판과 달리 새로운 번호판은 숫자 3개로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용 트럭과 오토바이, 트레일러 그리고 특수 목적 차량의 번호판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순서로 배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DMV는 현재 지금 조합으로 생성 가능한 마지막 번호판은 9ZZZ999로 내년 말에 발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햄 가격이 하락하고 베이컨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컨 가격이 1년 전보다 6.9% 더 비싸진 반면 햄 가격은 작년 대비 6.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햄과 돼지고기, 베이컨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햄 가격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멕시코에서 미국산 햄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급증했다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베이컨보다 저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햄보다 베이컨에 더 많이 소비하고 베이컨 가격이 비싸더라도 베이컨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 소매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레스토랑 메뉴 가격은 3.5%,
패스트푸드 매장의 메뉴 가격은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늦게 자면 각종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영국 성인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수면 시간대와 실제 수면 행동 습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벽 1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우울증 등의 비율도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늦게 잠들 경우 전체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렘 수면 역시 부족하게 만들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1시까지는 소등을 하고 잠에 드는 것이 좋으며 몸의 회복을 위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2000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 24년 만의 방북입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회담에서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신속히 답방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정상은 경제와 에너지, 안보 현안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 양국 관계 문서를 대체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식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 분야 협력 논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방북 수행단 명단엔 국방장관과 에너지 부총리,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앞선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밀착해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대량 제공했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외로운 브로맨스라며 최선의 대응은 외교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오늘 서울에선 한국과 중국이 차관급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갖습니다. 한중 양자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매력 공세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방북을 매력 공세의 일환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놀랄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No surprise that he went to North Korea after his so-called election. A real nail-biter that was. He was going to go on a little bit of a charm offensive here.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나라 간의 상호주의, 즉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푸틴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re certainly going to be watching that very, very closely. 또 러시아가 푸틴의 방북을 통해 추가로 무기 확보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어떤 나라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quite certain that he is continuing to look for arms to support his war against Ukraine. We have seen him get incredibly desperate over the past few months.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푸틴의 이번 방북으로 북러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 기구가 공중에서 멈춰 탑승객들이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놀이기구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다 보니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28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좌우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더니 공중에 멈춰서서 360도 회전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180도 뒤집히는 구간에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탑승객들은 구조를 요청합니다. This isn't supposed to be upside down like this. It's been like that for like already 2 to 3 minutes. I feel bad for them because all the power shut off. 목격자들이 황급히 911에 신고했지만 구조가 완료된 건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울면서 공포를 호소하거나 구토와 기절 증상까지 보인 탑승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원통형 철로를 뱅글뱅글 도는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의 철로 기둥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섬찟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I look up and I see a light through the pole. 놀이기구 사고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놀이기구가 통째로 추락하거나 부러져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롤러코스터가 철로를 탈선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놀이기구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는 추세인 만큼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빅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도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SNS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료 거부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를 명령한 데 이어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에도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단 휴진 이후에도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또는 추가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며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미 아프고 두려운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휴진 기간에도 전국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은 정상 운영되며 중증 질환자에 대해선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당직기관이 24시간 대비하는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기간 문을 연 병원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과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SK 채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오류라며 결론 변경 없이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 1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여억 원 재산 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핵심은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주식의 모태인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그리고 SK CNC로 이름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3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부친의 기여는 12.5배, 최 회장 본인은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1998년 주가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친의 기여는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은 35.6배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최 회장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몫이 많다는 논리를 펴는 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더 낮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문제는 아니고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을 고쳐 양측 변호인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류로 보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계산 문제는 판결의 전제가 된 심각한 오류인 만큼 단순 수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집값이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오르고 상승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14%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폭이 더 커진 겁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용산, 송파, 마포, 서초, 강남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냈던 수도권 주택 매매가도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인천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경기는 지역별로 상승 하락이 혼재됐습니다. 다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는 전달 대비 0.14% 떨어졌고 지방은 0.06%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02%가 하락했습니다. 주택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지역별 온도차가 더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전달 대비 0.2% 올랐고 수도권도 0.05% 상승했습니다. 반면 5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17%, 0.1% 내리며 전국적으로는 0.03% 하락했습니다. 주택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0.26%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폭을 확대했고 수도권도 0.28% 올랐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세 하락폭이 줄어 전국으로는 0.12%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인도 동부에서 화물열차가 여객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열차 위에 또 다른 열차의 객차가 포개져 있는데요. 열차 주변엔 사고 직후 대피한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도 서벵골주 다르질링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여객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건데요. 열차 객차 2량이 선로를 이탈했고요. 현지 당국은 최소 15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열차 운전 실수나 낡은 신호장비 작동 불량으로 해마다 수백 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센강 위에 배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배 위에선 사람들이 국가명이 적힌 깃발을 흔들기도 합니다. 다음 달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현지 시간 17일 열린 수상 개막식 예행 연습을 한 장면인데요. 배 55척을 동원해 선박 간 거리와 속도 등을 측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소규모 연습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이 사실상 실제에 가까운 수상 개막식의 첫 시험대였고요. 올림픽 조직위는 오는 24일 선수단을 태운 선박 89척을 모두 동원해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온통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주택 앞에도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현지 시간 16일 많은 비가 내린 남미 에콰도르 중부 산악지대에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토사가 순식간에 도로와 주택을 덮치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이어지는 등 중남미 국가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이 좌초된 군함에 물자를 운송하려고 보급선 한 척과 고무보트 2척을 불법으로 진입시켰다면서 거듭된 경고에도 필리핀 선박은 의도적으로 접근해 중국 선박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충돌에 따른 양측의 인적, 물적 피해 여부나 규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선박을 불법 배치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 해경의 공격적 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힌 이후 처음 벌어진 충돌입니다. 중국이 유럽연합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치 이후 첫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중국 상무부는 원산지가 EU인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 훈연 제품 등을 조사 품목으로 제시하면서 조사 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산 유제품과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앞서 EU는 중국이 보조금을 불공정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주요 결정을 내려온 전시 내각을 해체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밤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전시 내각을 해체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며 전시 내각이 구성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결정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회의에서 논의한 뒤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와서 많은 차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새 차를 사든지 리스 차를 하든지 중고차를 사요. 차를 사자마자 당연히 딜러십에서 하는 소리가 꼭 차를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차 보험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캘리포니아 미니멈 폴리시가 15,000, 3만 불입니다. per accident.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보험이 미니멈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15,000불밖에 안 돼도 됩니다. 그것도 상대방도 똑같이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고가 났지요. 그러면은 미니멈 폴리시 15,000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차가 완전 토탈 로스다.
그러면은 내 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의 답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Increase Limit Policy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Full Coverage Increase Limit Policy.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을 10불, 20불, 30불만 한 달에 더 많이 주시면은 15,000불이 오히려 10만 불로 가고 거기에 UIM이 따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UIM이 따라서 오면은 상대방이 15,000만 있어도 나는 내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0만 불, 50만 불, 1 밀리언까지도 갈 수가 있는 폴리시를 꼭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날 때는 당연히 황당하고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차를 사자마자 아니면 지금 있는 보험도 anytime 바꿀 수 있습니다. 돈 20불만 한 달에 더 내시고 increase limit policy를 받아야지만 사고가 나실 때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policy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따라서 어떻게 폴리시의 차이점을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멧돼지 출몰이 잦은 요즘 한적한 도로 운전 자주 하는 분들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달리는 차 앞에 우르르 나타난 이 멧돼지 가족,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차 한 대가 달리고 있는데요. 곡선 주행 구간을 지나는 순간 저 멀리 흐릿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속도 줄여야겠죠. 가까이서 보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7마리 새끼 멧돼지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미는 어딜 갔길래 새끼들끼리 이 위험한 도로에 나온 건가요? 느긋느긋 이곳저곳 뛰어다니던 천방지축 새끼 멧돼지들. 운전자가 등을 깜빡이자 그제야 후다닥 풀숲으로 사라지는데요. 멧돼지는 통상 짝짓기철인 가을이나 먹이가 부족한 겨울, 민가에 나타나지만 요즘엔 개체수가 늘면서 여름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 지역에선 밤길 운전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과속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밤중 도로를 달리는 오른쪽 흰색 차량 운전자 자세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운전대에 올려놓은 건 손이 아니라 발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등받이를 한껏 젖혀 거의 누운 것처럼 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고 해도 저렇게 운전하다 사고 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얼마 못 가 붙잡힌 운전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내팽개치더니 이번엔 전속력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2차 도주국이 시작된 건데요. 골목길을 요리조리 달려가 보지만 경찰 추격 만만찮습니다. 체력 앞에 장사 없다고 언제까지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참을 달리던 남성 결국 제풀에 지쳐 스스로 멈춰 서는데요. 도주한 이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는 데다 무면허, 무보험인 이른바 유령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건데요. 누리꾼들은 유령 오토바이는 사고를 내면 검거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이는 족족 다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끔찍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던 관광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국 스촨성 와우산에 있는 폭포 앞인데요. 관광객들이 거대한 물줄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데 여념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왼쪽 위에서 큰 돌덩어리 하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낙석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 돌에 머리를 맞아 그대로 고꾸라지고요. 다른 관광객도 혼비백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돌에 머리를 강타당한 여성 결국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벌어진 사고고요. 현지 당국은 돌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걸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꼬치구이 집인데요.
불맛 가득 입힌 꼬치구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조리 과정을 촬영한 영상 하나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기를 꽂은 꼬치를 손에 한 움큼 쥔 직원이 손잡이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대죠. 이게 뭔가 하니 흰색 페인트 통입니다. 아니 냄새도 역한 페인트를 음식에 뿌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알고 보니 무료 시식 행사를 하면서 공짜 꼬치구이를 구분하려고 흰색 칠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논란이 되자 식당 주인은 신참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직원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물건을 던지며 싸웁니다. 공중으로 의자가 날아다니고요. 진압 경찰까지 투입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 시간 16일 유럽 축구대회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 한 식당에서 벌어진 난투극인데요. 같은 날 경기가 열렸던 잉글랜드와 세르비아 축구팬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모두 7명이 체포되고 부상자도 속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축구팬들을 향해 한 남성이 곡괭이와 화염병으로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총을 쏴 제압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훌리건들로 골머리를 앓아왔죠. 유로 2024 개최 중인 독일은 훌리건들의 잇따른 폭력 사태에 초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